나 이혼할 거야. 추석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65살 할머니가 눈물 대신 미소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희생으로만 살아온 인생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와 함께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김은정의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 남편 박상훈과 아이들 지후, 나윤을 데리고 왔죠. 은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전 준비를 했는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낸 상차림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으셨는데.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것들로 다 준비했으니까. 상훈이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 이기석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늘 그랬듯이 이기석은 가족 모임에서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자, 다들 식사하자. 은정이 상을 차리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지후와 나윤이 먼저 달려와 자리에 앉았고 어른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입 가득 고기를 넣고 말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순간이 있기에 평생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석이 젓가락을 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겠다. 순간 식탁 위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수저를 떨어뜨렸고 상훈의 손이 멈췄어요. 지후와 나윤만 상황을 모른 채 계속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온 일이다. 이기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각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겠어.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두가 은정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은정은 예상과 달리 눈물을 흘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이기석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은정이 먼저 꺼냈을 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은정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기석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45년 동안 함께 잤던 침대였지만 이제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0살의 선을 보고 결혼한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죠. 신혼 때부터 이기석은 냉정했습니다. 로맨틱하거나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생일 축하해. 이기석이 은정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은정은 혼자 케이크를 사다 놓고 아이들과 함께 축하했죠.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혼 초기 은정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예쁘게 꾸미려고 애썼죠. 하지만 이기석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당연한 걸 뭘 그렇게 과장하냐?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은정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행복, 그것이 은정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달려올 때, 열이 나서 끙끙거릴 때, 밤새 간병할 때, 은정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기석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죠. 은정이 아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코를 골며 잤고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가는 건 늘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어느 날 밤 은정이 다급하게 이기석을 깨웠습니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든지. 왜 나를 깨워? 이기석은 짜증스럽게 돌아누웠죠. 그날 밤 은정은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은정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죠. 그동안 아이를 핑계로 참아왔던 불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은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 이 나이에 무슨 낭만을 부리냐? 이기석의 답변은 예상 그대로였죠. 그렇게 은정은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서연이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체면이 서겠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기석이 먼저 이혼을 꺼냈으니 은정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이혼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과 이기석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듯 지냈죠. 하지만 은정은 남편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옷차림이었어요. 평소 낡은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던 이기석이 갑자기 새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었죠. 은정이 빨래를 하다가 발견한 셔츠들은 모두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옷들을 사셨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샀어. 이기석이 시큰둥하게 답했죠.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마트에서 이런 옷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기석은 평생 쇼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옷은 물론이고 생필품까지 모든 게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출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신문만 보던 이기석이 하루 걸러 하루씩 외출을 했어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산책한다거나 친구 만난다고 했지만 은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친구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죠. 학교 동료들이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이기석의 답변은 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평소 전화 받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이기석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지었죠.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길이었어요. 야채 코너를 지나다가 은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기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여자는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곱게 파마했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죠. 이건 어때요? 여자가 과일을 들며 물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이기석이 다정하게 답했어요.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석의 목소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느껴졌거든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일을 고르고 고기를 사고 심지어 꽃까지 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은정은 숨을 죽이며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산대에서 이기석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정이 아는 카드였어요. 가정용 공동 계좌 카드였죠.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새 옷들, 잦은 외출, 그리고 이 여자. 은정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도 버리고 마트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제 확실해졌네. 그날 밤 이기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다고 했잖아. 이기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될 때 한번 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와서 이야기하자. 오후 2시 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은정은 커피를 준비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외출했어. 요즘 매일 나가셔.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정은 깊은 숨을 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트에서 본 장면, 이기석의 변한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의심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정말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직접 확인해 봐요. 그냥 추측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행동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요. 이틀 후 기회가 왔습니다. 이기석이 또 외출한다고 했거든요. 은정과 서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기석을 따라갔습니다. 이기석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왜? 너무 꾸미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이 뭔가 계산적으로 보여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이기석과 헤어진 후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난 겁니다. 저 여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네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새로 만난 남자는 70대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와도 마찬가지로 다정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죠.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요즘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많다고 해요. 결혼 사기? 네, 주로 교회나 등산 모임에서 접근해서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수법이래요. 은정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석이 최근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갑자기 생긴 여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쓰인 카드 내역들. 서연아, 우리 집 통장 좀 확인해 보자. 서연과 함께
인터넷 뱅킹을 확인한 결과 은정은 경악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니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더 알아보자.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4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남편, 그리고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속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 일주일 후 은정은 서연과 함께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으로 평점이 좋고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이 대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만나고 계시는데 그 여자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민호는 은정이 준비해온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트에서 몰래 찍은 사진,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등이었죠.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장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잠시만요. 장민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여자는 최미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과자예요. 전과자요? 네, 사기죄로 2번 실형을 받았습니다. 주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투자 사기를 치는 수법이에요. 은정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 활동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의 일원이에요. 조직이요? 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미끼 역할을 하는 여자들, 가짜 사업자 역할을 하는 남자들, 그리고 뒤에서 총괄하는 보스까지. 아마 따님, 아버지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넘겨주셨을 거예요.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함께 고발하는 게 좋겠어요. 장민호는 지난 1년간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최미라와 연관된 피해자가 최소 20여 명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연락이 가능한 분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신 분들이에요. 은정은 피해자들의 명단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창호 씨는 70세로 부인과 사별한 후 외로움을 달래다가 당했고, 윤대진 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금을 모두 털렸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들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대응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틀 후 은정은 피해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난 5명의 남성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너무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더라고요. 문창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에서 만났는데 카페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권했어요. 윤대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백기현 씨는 무려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까지 알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은정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불륜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는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우리 함께 대응해 봅시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날부터 은정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첫 만남 이후 은정은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민호 탐정과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일주일 후 6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승민 씨까지 합류했죠. 그는 아내와 별거 중에 최미라를 만나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정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하죠? 문창호 씨가 물었습니다. 미라 척결 연합이 어때요? 윤대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최미라잖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미라 척결 연합이 탄생했어요. 장민호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미라가 속한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23명이고 총 피해액이 8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백기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치밀하게 움직여요. 가짜 사업자 등록증, 가짜 계약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은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미끼가 되어서 현장에서 잡는 건 어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승민 씨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고 연기도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가짜 신분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최미라가 활동하는 교회에 나가서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이틀 후 은정은 김영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화장하고 비싼 옷을 입었어요. 서연이 준 명품 가방까지 들었죠.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연기가 시작된 거야.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미라가 다니는 교회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은정은 새신자처럼 행동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최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최미라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김영이라고 해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최미라예요. 여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첫 만남에서 최미라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교회 안내도 해주고 함께 커피도 마셨어요. 하지만 은정은 최미라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최미라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집에 있어요. 요즘은 좀 외롭죠. 은정이 일부러 여유 있어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페 체인점 말이에요. 시작됐구나. 은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미라는 은정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영희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카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은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어떤 투자인데요? 강남에 카페를 하나 더 낼 건데 투자하시면 매월 고정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은정은 관심 있는 척 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함정에 걸려들 차례였습니다. 최미라의 제안을 받은 후 은정은 관심 있는 척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투자라.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은정이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최미라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은 최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라 씨, 남편이 투자해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계약서 같은 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내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최미라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카페 임대차 계약서, 수익 예상표까지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은정이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3곳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이 4번째 매장이에요. 하지만 은정은 이미 장민호를 통해 모든 서류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야 했죠. 그럼 언제 돈을 드리면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때 최종 계약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모두 괜찮은 분들이에요. 교회 분들도 계시고요. 최미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미라 척결 연합 멤버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날부터 은정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첫 만남 이후 은정은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민호 탐정과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일주일 후 6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승민 씨까지 합류했죠. 그는 아내와 별거 중에 최미라를 만나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정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하죠? 문창호 씨가 물었습니다. 미라 척결 연합이 어때요? 윤대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최미라잖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미라 척결 연합이 탄생했어요. 장민호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미라가 속한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23명이고 총 피해액이 8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백기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치밀하게 움직여요. 가짜 사업자 등록증, 가짜 계약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은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미끼가 되어서 현장에서 잡는 건 어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승민 씨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고 연기도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가짜 신분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최미라가 활동하는 교회에 나가서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이틀 후 은정은 김영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화장하고 비싼 옷을 입었어요. 서연이 준 명품 가방까지 들었죠.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연기가 시작된 거야.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미라가 다니는 교회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은정은 새신자처럼 행동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최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최미라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김영이라고 해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최미라예요. 여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첫 만남에서 최미라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교회 안내도 해주고 함께 커피도 마셨어요. 하지만 은정은 최미라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최미라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집에 있어요. 요즘은 좀 외롭죠. 은정이 일부러 여유 있어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페 체인점 말이에요. 시작됐구나. 은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미라는 은정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영희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카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은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어떤 투자인데요? 강남에 카페를 하나 더 낼 건데 투자하시면 매월 고정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은정은 관심 있는 척 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함정에 걸려들 차례였습니다. 최미라의 제안을 받은 후 은정은 관심 있는 척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투자라.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은정이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최미라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은 최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라 씨, 남편이 투자해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계약서 같은 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내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최미라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카페 임대차 계약서, 수익 예상표까지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은정이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세 곳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이 네 번째 매장이에요. 하지만 은정은 이미 장민호를 통해 모든 서류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해야 했죠. 그럼 언제 돈을 드리면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때 최종 계약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모두 괜찮은 분들이에요. 교회 분들도 계시고요. 최미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미라 척결 연합 멤버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장민호가 최종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에 약속 장소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은정 씨가 돈을 건네주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문창호 씨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고 경찰도 바로 근처에 있을 거예요. 금요일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에 은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짜 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겉만 진짜 지폐고 안은 휴지였죠. 영희 씨 많이 기다리셨죠? 최미라가 밝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최미라는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저희 사업 파트너인 김 대표예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라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최미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정이 서류를 보는 척하는 동안 최미라와 김 대표는 수익에 대해 설명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받을까요? 최미라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최미라와 김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미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라 척결 연합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문창호 씨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은정이 단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체포된 건 최미라와 김 대표뿐이었지만 곧 조직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미라와 그녀의 조직이 체포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기단은 전국 단위로 활동하며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어요. 은정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범죄를 막아낸 셈이었습니다. 이기석은 최미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 이기석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나요? 은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45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더니 이기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최미라에게 속은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아내가 이런 일을 해낸 것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기석이 불륜을 저질렀고 사기까지 당한 상황에서 은정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았거든요.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은정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이기석이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이제야 정리하는 거죠. 은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은정은 서연과 함께 새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은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은정은 흰색 자전거 한 대를 샀습니다. 오랫동안 타고 싶었던 자전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나이 들어서는 체면 때문에 탈 수 없었던 자전거였죠.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네. 은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처음으로 한강 자전거길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은정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은정 씨처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강의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은정은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첫 강의 날 은정은 떨렸습니다. 수십 명의 중년 남녀가 은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은정이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은정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고통, 남편의 배신, 그리고 사기꾼과의 싸움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경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청중들은 은정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끝날 때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 은정은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까지 가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미라, 척결 연합 멤버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문창호 씨는 은정이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다며 고마워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바쁜 게 좋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외롭지 않으세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혼자 있는 외로움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건 달라. 지금이 훨씬 나아. 그날 밤 은정은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65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은정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생으로만 살아온 인생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한 셈이었죠. 은정의 진짜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